어머님 언제 쫓아내? 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전등 아래 유리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벽식의 초침이 귀를 파고들듯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은 듯 가슴이 뻣뻣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밀려나는 존재입니까? 저는 여기 머물 수 없는 사람입니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설거지 소리와 낮은 대화. 그 사이에 파고든 말 한마디. 어머님 언제 쫓아내? 그 단어는 망치처럼 제 귀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개던 수건을 놓쳤습니다. 수건이 바닥에 떨어지며 낸 소리는 제 마음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모든 것은 평범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부엌에서 저는 생강을 얇게 저며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역은 충분히 불려 참기름에 살짝 볶아낸 뒤 물을 부었습니다. 국간장은 아주 조금만 손주가 먹기 좋도록 간은 항상 심심하게 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흰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사이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 잘 잤어? 응. 오늘은 빨간 바퀴부터 해보자. 그래, 빨간 바퀴부터 끼워보자. 그 짧은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은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탁 위에서 흘러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애가 자꾸 할머니만 찾잖아요. 이렇게 계속 의지하면 정서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끝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잖아. 지금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이에요. 생활 패턴 다 무너져요. 재우는 시간, 간식 주는 방식, 놀이 방식까지 전부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김이 사라지는 속도를 바라보며 밥을 삼켰습니다. 식탁 유리 밑에 깔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환한 웃음,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얼굴. 그때의 저는 지금의 저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짐이 되었습니까? 다음날 아침, 손자가 방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와 제 목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크레인 하자. 그래, 오늘은 크레인으로 해보자. 갈고리부터 연결해볼까? 작은 손가락이 바퀴축을 더듬다 딱 하고 맞물렸습니다. 그 소리에 제 눈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저는 이 집에서 자리를 잃은 것입니까? 점심 무렵 베란다에서 화초 잎을 털던 제 귀에 거실문 너머의 속삭임이 흘러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언제 쫓아내? 그 말은 낮에도 밤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거지 물 위에서도 잠든 아이의 숨결 사이에서도 혼자 앉아 있을 때도 그 말은 모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미간의 주름, 눈가의 골, 입술가의 패인 선. 주름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었던 날의 환희, 병실의 새벽 공기, 서초 아파트 계약서 위에 찍힌 도장의 붉은 자국.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서초 아파트를 제 청춘으로 얻었습니다. 저는 갈라진 손끝과 휘어진 허리로 그 집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집을 아들에게 남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집이 저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다녀올게요. 일정표는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학원 시간도 적어놨고요.
그래, 잘 다녀와라. 몸 조심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낡은 가죽 손잡이가 달린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집문서가 손에 잡혔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울 속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묻습니다. 정말 전부 해지하시겠어요?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도장을 꾹 찍는 순간 작은 소리였지만 제 안에서는 파도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자 방울이 딸랑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을 팔겠습니다. 즉시로. 즉시 매도 가족분과 상의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감정가보다 낮아도 괜찮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펜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제 청춘의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의 웃음, 아들의 첫 가방, 장맛비에 젖은 이불을 짜던 손. 마지막 도장을 찍자 심장이 쿵 하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는 끝낸 것이 아니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 사진을 자랑하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거실은 환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낯선 정적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편함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은 팔았습니다. 더는 짐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아이는 자주 안아주십시오. 올 때는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십시오. 제가 하던 속도로. 아들은 종이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종이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쪽으로 향하는 열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논두렁은 연두빛으로 물들었고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습니다. 객차 안의 진동이 제 몸을 흔들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를 맞아들였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자 짭조름한 냄새가 허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버스터미널 앞 슈퍼 냉동고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고 신문 더미 위에 바람이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묵으실 거예요? 며칠이 아니라 오래 살려고 합니다.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가 손님처럼 드나들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낮이면 파란 지붕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저는 더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며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시장을 돌면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를 주었습니다. 어르신, 멸치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기 사시나 봐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붙들어온 단어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혹시 봉사자가 필요하세요? 주 3회만 와주셔도 큰 힘이죠. 내일부터 오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책 표지에 비닐을 씌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바스락거림, 테이프가 착 감기는 소리. 사소한 소리들이 작은 박수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목요일이면 카페에서 노래 모임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기타를 치며 오래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도망간 건 사랑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가족만 바라보다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찾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손주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지. 할머니, 바다는 진짜 짜? 조금 짭짤하고 아주 시원하다. 파도 소리 들려줄까? 응. 창문을 열어 파도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화면 한쪽에 며느리의 얼굴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엄마. 그래. 죄송해요. 여행은 즐거웠니? 네. 그럼 됐다. 저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머니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도시로 돌아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한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무서웠어. 나도 집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말이 모서리를 가졌어. 그래도 이제는 깎을 수 있어. 그들은 알았습니다. 말은 도끼가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한숨을 먼저 쉬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창밖을 한 번 본 다음에야 입을 여는 법을 그제야 배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깨달은 그들이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제야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왔구나.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아이 때문에, 집 때문에 제 말이 너무 모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모서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부딪히면 아프다는 것을 조금 늦게 알 뿐이지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집도 엄마도. 집은 벽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집은 사람이 있어야 집이지요. 저도 그걸 배우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집을 팔았지만 진짜 집은 여기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곧 집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오이 무침, 멸치볶음. 바람이 밥알을 식혔습니다. 손주가 젓가락을 서툴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빨간 바퀴 좋아해. 그래, 내일은 파란 바퀴도 끼워보자. 천천히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어. 그렇지. 천천히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단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녁 무렵 좁은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에 맺힌 물방울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내겠다. 하지만 자주 오너라. 귀찮게 한다면 말아마. 절대 안 귀찮아요. 며느리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귀찮지 않다. 다만 속도를 배워라. 천천히 다가오면 더 멀리 간다. 저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더는 쫓겨날 곳이 없었습니다. 저를 쫓아내던 사람은 사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잔잔하게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파도는 와서 부서지고 다시 와서 부서졌습니다. 끝없이 같지만 매번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더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의 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천히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손주는 길모퉁이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들고 뜨거운 국물을 후 불었습니다. 할머니 뜨거워? 조금 뜨겁지. 천천히 먹어야 해. 천천히. 아이는 그 단어를 따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 단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규칙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듣고 천천히 결정하는 것. 비 오는 날이면 창틀에 물방울이 맺혔다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뜨면 모래 위 그림자가 선명했습니다. 손주는 조개 껍데기를 모으며 자랐고 아들과 며느리는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해초를 말려 국물 맛을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나 너무 떨려. 떨리는 건 괜찮다. 떨린다는 건 내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목소리가 자꾸 떨릴 것 같아. 괜찮다. 내가 숨을 길게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라고 말해라. 그러면 목소리가 길어질 것이다. 천천히. 그래, 한 사람의 눈을 보고 한 문장씩 말하면 된다. 말은 서두르면 넘어지고 천천히 걸으면 끝까지 간다. 응. 할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가. 화면이 꺼지고 난 뒤에도 제 귓가에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작은 용기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뒤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 말을 하기 전에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창밖을 한번 보게 되면 제 말의 모서리가 조금 깎입니다. 그건 엄마께 배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접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에게 배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무게를 통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마을은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손주는 주말마다 내려와 파도와 모래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나 빨간 바퀴랑 파란 바퀴 다 좋아. 그래, 2개 다 끼워서 달려보자. 그럼 더 멀리 갈 수 있지? 천천히 달리면 끝까지 갈 수 있단다. 아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모래사장 위를 달렸습니다. 파도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옆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진짜 무서웠지? 무서웠다. 하지만 그 무서움 덕에 저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 손을 제가 잡아준 건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손 자주 잡을게요. 그래라.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이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과 손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손끝에서 새로운 집을 느꼈습니다. 밤이면 바다는 여전히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파도는 와서 부서지고 다시 와서 부서졌습니다. 저는 작은 스탠드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잘 살았습니다. 내일은 생강을 조금 더 얇게 썰겠습니다.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한테 배우겠습니다. 천천히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그래. 사람은 서로에게서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음을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다시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파도는 잔잔히 발목을 스쳤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집을 다시 찾은 거네요. 그렇다. 집은 벽돌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가 있고 내 아내가 있고 손주가 있는 이 순간이 곧 집이다. 저는 속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지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집을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의 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천히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천천히 잘 살아낼 것입니다.